우리가 ABG를 해석할 때 한 번씩 보게 되는 항목이 있죠. 바로 베이스 액세스입니다. 염기 과잉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이 염기 과잉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버퍼 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완충 염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산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몸속에 염기의 총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뭘 알고 있죠? 중탄산염을 알고 있잖아요. 정상 수치 24ml/L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몸에 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만나서 H2CO3가 되고 이게 이제 물과 CO2가 되죠. CO2나 H2O나 호흡을 통해서 배설이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평형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나 인산염 그리고 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중탄산 완충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녀석은 H+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곁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완충 염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알부민 같은 경우는 하나에 16개 정도의 히스티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헤모글로빈은 34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산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PO4, 3- 그리고 이제 하나씩 H를 붙여가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최대는 수소이온을 3개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뼈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이 산성 환경에 노출이 되면요. 뼈에서 이제 완충 염기 물질이 용출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카보네이트 있죠.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나트륨과 결합한 형태도 있을 거고요. 칼슘이랑 결합한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또 수소유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뼈가 형성이 될 때는 얘네들이 오히려 소모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완충 염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기 과잉은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환자분의 버퍼 베이스 값을 계산한 거에다가 우리가 정상으로 잡은 기준치가 되는 버퍼 베이스 값을 빼주게 되면은 정상에 비해서 얼만큼 염기가 넘쳐나는데 염기 과잉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베이스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정상이 되는 버퍼 베이스 값은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 이거를 이제 다 포함해주면 보통 48 정도다 라고 하는 문헌도 있고요. 아니면 중탄산염이랑 단백질 정도만 포함해서 이게 24, 이게 17 정도라고 해서 41 정도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베이스 액세스 값을 기준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들면 된다.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값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뭔가 염기 과잉이니까 이게 양수로 나오면 알칼리층일 것 같고 이게 음수로 나오면 산층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사성 같은 경우는 이 경향을 따릅니다. 왜냐면 자, 대사성 산증, 중탄산염이 감소되죠. 그러면 버퍼 베이스도 떨어질 거고 결국 B값도 떨어질 겁니다. 음수일 때 산증, 뭔가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알칼리증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성 알칼리증. 중탄산염이 증가하니까 BB값도 증가하게 돼서 B값도 양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성은 호흡성에서 망가져요. 일단 산증부터 볼게요. 호흡성 산증에서는 CO2가 먼저 증가하죠.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중탄산염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BB값이 증가하고 B값이 양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호흡성 산증이지만 B값이 양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호흡성 알칼리증 볼까요? 반대로 CO2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CO3-의 제흡수가 다운됩니다. 결국 BB값도 다운되고 알칼리증이지만 B값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급성이냐, 급성 호흡성 산증 또는 알칼리증이냐, 또는 만성 호흡성 산증 또는 알칼리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 중탄산염이 재흡수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변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급성의 경우는요, 아직 이 CO3-의 변화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일 때 산증을 한번 볼까요? 급성 호흡성 산증에서는 이 중탄산염이 아직 변화량이 없어서 결국 이 베이스, 버퍼 베이스도 변화량이 없어서 B값이 제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알칼리증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성일 때는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중탄산염이 재흡수가 돼서 BB값이 조금씩 증가해서 결국 B값이 서서히 양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대사성이냐 호흡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B값은 산염기 이상을 판단할 때 있어서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B값을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벗어나 있다, 뭐 마이너스 10이다, 뭐 플러스 11이다 이런 식으로 크게 벗어나 있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산염기 이상이 있구나 정도로 판단할 정도지, 이거 가지고 바로 뭔가 이제 호흡성 산증이다, 뭐 대사성 알칼리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